네, 뭔가 저만 방송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제 개발자 코멘터리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걸 또 준비를 해서 2부를 또 꽉꽉 채워주셨으니까요. 다들 2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행사는 어쨌든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호재님 혹시 2부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거 하셨나요? 계속 돌아다녔는데요. 저쪽에 구스마하고 갓브레이브 쪽에서 해놓은 게 굉장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아루를 낸드로이드를 못 샀어요. 하나 가져오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칸나도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언젠가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모델링 팀이시잖아요. 모델링 팀 하면은 작년 생방송에 좀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화제가 됐던 송창근님이신데요. 네. 네, 창근님은 잘 계시나요? 네, 창근님은 저희 팀에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저기 계십니다. 네, 또 이렇게 뭐야? 네, 대박. 아주 잘 지내고 계신 모습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네, 더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한 게 또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얘기할 이벤트는 바로 아주 많은 화제가 됐던 이벤트죠. 바로 프레이볼 노르라 말로 홈런입니다. 이거는 아마 현성님 쪽에서 얘기를 해주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다들 야구 많이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야구를 막 일부러 챙겨보는 타입은 아닌데 굳이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NC인데요. 근데 게임이 아니라 야구팀이요. 야구팀 공룡 팀인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예전에 진해에서 군복무할 때 공짜표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응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저희 팀에도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고 또 저희 이 선생님들도 각자 응원하시는 약간 프로야구 리그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 이 이벤트 나오자마자 각자의 팀과 선수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번 이벤트는 이 주역이 된 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베리타스 캠핑 이벤트 때 전 등장했는데요. 그때 이제 스미레에게 휘둘리는 학생을 이제 기획해서 넣게 되었는데 밀레니엄에는 또 특히 전통의 약팀으로 소문난 야구부가 있고 또 이 야구부 소속 학생이 임시로 부활동을 하러 오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야구 이벤트까지 나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쓸 때는 보통 선임 라이터 한 분이랑 담당 라이터 한 분 이렇게 붙어서 하시는데 이번 스토리는 롯데 팬이신 현미님이 직접 쓰셨는데요. 제가 보통 스토리 피드백 드릴 때는 추가해달라고 피드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설정을 챙겨달라, 캐릭터를 챙겨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스토리는 현미님이 좀 야구에 이상하게 몰입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 스토리보다 야구 경기 묘사가 너무 많아서 좀 덜어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쓴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주옥 같은 대사들이 다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였죠. 예, 그리고 저희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아비시니안과 코기 이 팀 로고인데요. 이 두 팀 로고는 저희 개발자분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에서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아주 또 이런 것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키비주얼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님. 네, 키비주얼은 레이가 홈런을 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가 얼마나 운동치인 줄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야구 만화로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서 보다 클리셰의 장면을 묘사한 이 장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청춘 스포츠 만화에서 노력과 결실을 나타내는 요 홈런 장면은 언제나 좋은 것 같고요.
담당자분이 맥락이 닿은 김에 이제 반짝이는 땀과 여름 느낌이 나는 이제 푸른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내주셨습니다. 요 픽업 대상인 스미레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컷으로 챙겨주신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씩 볼 건데요. 바로 방금 말씀하신 스미레 아르바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님. 네. 네. 야구 이벤트를 하면 어떤 의상을 입혀야 할지 약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뭐 치어리더도 있었고 선수 복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의상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비어걸 스타일의 아르바이트 복장을 입히자는 아이디어를 채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야구장에서 맥주를 사오거나 내부의 푸드코트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막 그 이 비어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맥주를 파는 그 모습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스미레가 주고 있는 거는 맥주가 아니라 프로틴 드링크인데 좀 야구를 보면서 프로틴 드링크를 먹는 게 별로 생각이 땡기진 않을 것 같지만 스미레가 주는 프로틴 드링크라면 마실 의향이 조금 있습니다. 되게 그런 야구 특유의 청량감이 잘 느껴지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현수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좀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스미라의 키컬러인 보라색과 초록색을 이용해서 스포티한 유니폼으로 잘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어걸은 국내에서 생소하다 보니까 담당자분이 장비나 복장 등의 리서치를 상당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저 모자의 형태였는데 볼캡을 반으로 접어서 머리 위에 얹은 후 핀으로 고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디자인에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참 인상 깊은데요. 로비 일러스트도 이어서 가볼게요. 네, 함께 런닝을 마치고 음료수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스미레의 톤에 맞춘 보랏빛 컬러와 역광으로 이쪽도 청춘 만화의 청량한 느낌을 잘 묘사한 컷이죠. 메모리얼 로비의 인트로 컷은 보통 추가한다면 한 개 정도가 보통인데 스미레는 무려 3컷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담당자의 의도는 스미레가 오랜만에 픽업 캐릭터가 된 만큼 더 공들여 묘사해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보통 속옷의 노출은 NG지만 브라탑은 속옷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묘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런 3D에서도 너무나 이게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진짜 저는 하면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볼 때랑 또 다른 매력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모습에서 다른 또 새로운 매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4번 타자 팔푼이 레이입니다. 네, 현성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는 이제 스미레에게 휘둘리는 그 신입 부원 그 캐릭터로 나온 학생인데요. 초기 디자인을 부탁드렸을 때는 허벅지가 더 굵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가늘게 좀 디자인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아니 4번 타자인데 이렇게 가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타율을 말씀드리니까 바로 납득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네, 디자인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레이는 볼캡, 바시티 자켓, 스포츠 선글라스 등 상당히 스포츠에 능할 것 같은 디자인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혈 캐릭터처럼 코에 반창고를 붙였는데 이 막상 다리를 보면 파스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허당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레이가 차고 있는 목에 있는 거 저거 뭘까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헤드셋 형태의 골전도 이어폰이고요. 사무실에서 동료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스포츠 아이템이랑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넣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레이의 색 같은 경우에 저 주황색 기조는 현실에 야구팀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 담당 원화가 분께서 그냥 막 갑자기 디자인하시면서 독수리는 강팀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디자인하셔가지고 뭘 우회요? 올해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올해는 꽤 강했습니다. 예. 마지막엔 좀 아쉽긴 했는데 올해는 꽤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밀레니엄 야구부는 강팀이 아닙니다. 확실히.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무기 원화에도 독수리 마스코트의 스티커가 또 붙어 있고 레이의 헤어스타일도 조류의 실루엣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독수리에 대한 염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게 모르게 이게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보면 자 로비 일러스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로빈 러스트는 레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잡아본 홈런볼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는 맥락입니다. 이 부활동이 끝나가는 저녁에 잔잔히 이제 자신의 스포츠 동기나 추억을 이야기하는 청춘만의 또 클리셰 장면이 잘 표현돼서 좋은 것 같아요. 요 쓰다듬을 때 고개와 함께 모자가 살짝 눌리는 듯한 모사가 있는데 다들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좋았던 로빈 러스트입니다. 네, 이런 이제 다양한 모습들 또 3D에서는 또 새로운 또 매력을 보여주잖아요, 재현님. 네, 레이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자님께서 만드신 학생인데요. 처음 디자인 시트를 받았을 때는 좀 박시한 상의만 입고 있어서 하의가 아예 안 보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하의 실종인가 해가지고 네, 원화가 분께 이제 여쭤봤는데 바지 디자인을 따로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작업자로서는 안심을 했지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뭐가 아쉬운지는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네. 모두가 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연출 쪽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이의 커디는 허당 기질을 보여주기 위한 빠던 모티브로 여러 관련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배트를 던지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야구 관련 재밌는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스토리보드 담당자분도 작업하면서 참 즐거웠다고 하시네요. 네, 호진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그 레이는 저희도 그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담당을 해주셨는데요. 레이 같은 경우 아까 말한 타율 8푼에 홈런 0개이지만 항상 야구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을 가구 모션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스윙만큼이라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자 탑클래스 홈런 타자들을 참고를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바로 매의 눈으로 바로 모티브가 되는 선수들을 알아보셔가지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모션들 보면은 그 작업자님이 캐치볼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눈을 돌리면서 야구공 잡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바로 참고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레이의 그 스킬 모션과 픽업 모션을 작업하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만큼이나 작업자님께서도 야구에 굉장히 진심이시다 보니까 레이는 본인이 꼭 하고 싶다 어필을 하셨는데 컬러 세팅하고 사내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한화의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설마 독수리 팀을 겨냥한 게 아닌가. 삼성 팬이신 작업자께서는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이제. 네. 저희 이제 프레이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렇게 코스플레이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던 아주 인기 있는 이벤트였죠. 바로 다음은 하이랜더. 하이랜더 철도 폭주 사건. 네, 시나리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하이랜더 학원에 인기 있는 두 쌍둥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생하는 새로운 학생 아오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저희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많은 이벤트 스토리가 군대 썰에서 좀 기반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 이야기도 제가 인터넷 보다가 알았는데 이런 군대 썰이 있다고요. 누가 탱크를 열차에 주기에 뒀다가 잃어버린 그 병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차에 뭐든 실어놓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꽤 있구나 해가지고 이 이벤트가 나오게 됐고요. 저희 게임에서도 꽤 많이 군대 썰을 차용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희우미 수영복 때도 저기 궤도 빠지고 옷 찢어지는 거 제가 포항에서 본 해병 진짜 실화이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썰이 많은데 정말 군대를 대입하면은 이상하게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자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스토리의 목적은 두 학생이 타치바나 자매가 열차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대중교통에 두루 태워보고 그 반응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키비주얼도 정말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도록 너무 잘 나왔는데요, 국기님. 네, 키비주얼은 폭주족과 시비가 붙은 하이랜더 학생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황무지 열차와 바이크 조합이라니까 마치 누군가를 기억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로망이 있는 조합인데요.
네. 어느 부분에 눈을 둬도 이야기가 느껴질 정도로 화면 구성이 알찬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 주연인 하이랜더 학생들도 있지만요, 폭주족 모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신 것도 담당자분의 강점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꽉 차 있는 디자인인데요. 그러면 이제 히카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 개별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히카리랑 노조미는 제작 히스토리를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이미지는 하이랜더의 일반 모브 디자인 시안인데요. 네, 히카리와 노조미는 하이랜더의 적 모브 디자인 시안 중에 쌍둥이 캐릭터를 넣어보면 어떨까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요, 모브로 쓰기에는 아깝고 시나리오에서 조연 역할로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로 확장돼서 구체화되었고요. 이 모브 아이디어에서는 닮은 행동을 하는 좀 페어 컨셉이었는데 플레이어블로서 각각 개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디벨롭돼서 지금의 히카리와 노조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바 쌍둥이랑은 좀 다르면서 어떤 케미를 의도할 것인가 담당자분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4차원의 엉뚱한 언니랑 소악마 속성의 동생을 선택해서 또 다른 느낌의 유쾌한 콤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성된 디자인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하이랜더 자매 히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랜더 자매는 학원의 관리부서 소속으로서 이제 남색 베이스에 파란색 그 포인트가 되는 복장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초기 시안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흰색 스타킹은 아직도 건재하게 잘 남아 있고요. 네. 여성스럽게 잘 다듬어진 머리칼에 엉뚱한 포즈로 표현해서 갭 차이를 주는 게 또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비 일러스트가 진짜 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충치가 생긴 것 같다면서 입안을 봐달라고 하는 히카리입니다. 요 히카리가 진지하고 엉뚱해서 귀여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걸핏하면 좀 다른 뉘앙스로 전달될 걱정도 있었어서 요 분위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히카리의 로비 일러스트에는 볼 당기기 모션도 들어갔죠. 그것도 너무 귀여우니까 다들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님. 히카리는 이전에 보스로 등장한 시절의 담당자님께서 작업을 이어서 해주셨는데요. 나츠와 비슷한 4차원이지만 약간 성격이 있는 4차원이 귀여울 것 같아서 그쪽 포인트로 좀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승리 모션대사는 뿌이뿌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아이디어가 뇌리에 꽂혀가지고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히카리의 기본 스킬 모션 작업 시에 실제 기차 수신호를 보고 만들었지만 성격을 좀 더 반영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춤처럼 만드셨다고 하는데 히카리의 이 4차원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오른쪽이 이제 지금 버전이고 왼쪽이 이제 예전에 수신호 보고 만든 그 수신호를 그 기반으로 만든 버전이죠.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조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미는 언니와 데뷔되도록 300안의 뾰족한 인상을 줬습니다. 요 히카리와 거의 유사한 포맷의 복장인데요. 요 반바지를 조합해서 차별화된 구석을 만든 것이 제복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개성을 나눌 수 있는 탁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소품으로 대비되는 점이 있다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히카리는 키링에 열쇠와 함께 호출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미는 어깨에 호루라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두 학생의 성격 차이를 유추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소품인 것 같습니다. 네, 로비 일러스트는 또 히카리랑 되게 다른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노조미죠. 노조미의 로비 일러스트는 선생님을 열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맥락입니다. 항상 장난기 넘치던 노조미였는데 이 여유 있는 모습이 꽤나 진지한 얼굴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이 노조미는 기본적으로 귀여운데 전문적인 장비를 다루는 데서 오는 요 믿음직함에서 오는 잘생쁨까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 다방면의 매력이 이번 로비 일러스트에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현수님? 쌍둥이인 노조미 히카리인 경우 실장전 적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인기 만점이었어가지고 작업자분도 자기 딸같이 작업해 주셨습니다. 커딘에 등장하는 기차가 초기에는 부스터가 없었는데
콘티 작업 시 부스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던 분이 계시는 게 기억에 남네요. 네. 호재님도 얘기하실 게 있으시잖아요. 노조미도 아까 히카리 작업자님께서 이어서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현수님 말씀대로 커딩 콘티가 많이 바뀌었었는데 노조미의 허리춤 키가 생각나가지고 콘티 작업자와 상의해가지고 지금의 커딩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노조미는 문서에 대놓고 땡땡가키라고 적어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땡땡가키에 감성을 넣어주셨지만 노조미의 깨발랄한 성격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노조미의 기본 스킬 모션 기획 내용 중에 또 열받게 춤춰달라는 요청도 있다 보니 이게 또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격이라고 어떻게 이제 표현했으면 좋겠다 같은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또 이제 매력인 합동 승리도 있잖아요. 이게 쌍둥이의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쌍둥이 보스였던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컨셉을 차용해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합동 승리 모션으로 둘의 쌍둥이 케미를 보여주니까 귀여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외에도 또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현수님. 네, 히카리 노조미의 경우는 가구 상호작용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가구 상호작용 모션의 경우는 내부 반응도 폭발적이라서 동료분들이 많이 웃어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작업하신 애니메이터 분이 귀여운 거 플러스 4차원 캐릭터 전문가여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카페의 난이도가 확 올라갔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 명 쌍둥이를 봤지만 또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아오바입니다. 네, 현성님. 예. 예, 마이페이스인 쌍둥이와 대조되도록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상식인 역할로서 기획된 학생인데요. 처음에 기획안을 들었을 때는 저희 게임에 그동안 상식인 그 중간 관리자, 뭐 이로하라든지 칸나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도록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우울한 직장인 느낌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아오바랑 이번 이벤트 시나리오 쓰신 이번 부팀장님이 기획하셨는데 부팀장님 원래 회사 내에서는 굉장한 긍정왕이시거든요. 뭐 부탁드려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시는 분인데 이런 캐릭터를 처음으로 기획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내면에 어둠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되는데 약간 예.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주 면담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바의 경우에는 매사가 이제 퉁명스러운 학생 노동자인 느낌이 강하게 나면서도 또 특유의 복실복실한 외모가 대비돼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잘 표현된 게 이 일러스트인데요, 국기님. 네, 아오바는 디자인에서부터 작업복과 부츠, 장갑, 푹신거리는 헤어스타일, 게다가 붉은 톤의 피부 등으로 의도적으로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감이 없는 듯한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요. 요 시나리오 의도에 어울리는 캐릭터성으로 잘 묘사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지고 온 게 있으시죠? 네, 다음 이미지는 완전 초기의 러프인데요. 이때 러프나 아이디어 스케치에서도 열기나 더움으로 인한 특정 패티시를 좀 자극하고 싶어하는 것이 잘 보입니다. 네, 로비 일러스트에서 그걸 또 나오죠. 로빌러스트는 아오바와 둘이서 숙직실에 온 상황이고요. 이게 보면 얼핏 갈아입은 장면을 들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냄새날까봐 옷을 급히 벗었다는 정황입니다. 이 비율상 모바일에서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이미지로 보면 조금 더 담당자 의도가 정확히 보입니다. 이 점퍼를 벗은 아오바는 가냘프고 굴곡 없는 몸 라인의 어린이 나시로 이제는 꽤나 클래식한 조합이죠. 네. 여기에 H라인의 스커트가 가진 오피스 속성을 더한 것이 또 믹스 매치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 너무 좋아요. 3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님. 네, 아오바는 일에 찌든 직장인 같은 느낌을 내려고 하면서도 머리는 또 몽실몽실하게 표현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또 시트에 귀여운 속옷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를 네, 도트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속옷에 그려진 동물이 원숭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고요. 바로 양입니다, 양. 네. 아하. 네, 감사하게도
양이 그려진 부분은 우리 너굴맨이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연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바 커딘 때는 일단 울려야 된다는 누군가의 외침이 있어서 커딘에서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오바는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오진 않는 학생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복슬복슬하고 지켜주고 싶고 이걸 뭐라 표현하지? 하여튼 점점 완성되어가는 리소스를 보면서 너무 귀여웠고 괜히 울리자라는 게 아니었구나 하며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블루 아카이브의 미래는 참 밝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오바 귀엽죠? 다들 귀여우시죠? 네, 현성님도 이거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옆에 콘티 보시면 알겠지만 콘티가 날이 갈수록 이제 높아지던 이제 거의 애니메이션 콘티급으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기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요 콘티에서부터 귀엽게 묘사해 주시니까 후반 작업에서도 좋은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 최근에는 연출 작업이 개인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확장돼서 여러 작업자분들이 합류해서 그 콘티를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님도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죠? 아까 현수님께서 말씀한 우는 표정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요. 아오바는 그 문서를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얘는 하이랜드의 미유 같은 느낌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기획자님에게 아오바는 우는 얼굴 모델링을 꼭 따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어필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표정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커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펙트 작업자분께서도 아오바의 우는 표정에 맞게 눈물 표현에도 신경을 써주셨고 커딩에서 또 열차가 달려갈 때 연기라든지 다른 오브젝트들의 풍성한 느낌 살리시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션 담당자님마저 아오바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진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모션들 그리고 표정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그 학생의 모습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셨을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바로 백화요란 2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에서 현성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뭐 많지는 않은데 예. 백화요란 2장은 그동안 백기야행 캐릭터와 백화요란 1장을 담당해 주신 라이터분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작성하게 됐는데요. 그 1장에서 워낙 나구사와 이 백화요란 학생들의 케미라고 해야 하나 완성도가 너무 높은 이야기여가지고 2장 누가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쓰기 싫다고 너무 무섭다고 꺼려하셔서 저도 부담을 많이 갖고 썼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장의 주 내용은 이제 나구사와 아야메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현실적인 친구 간의 관계성을 좀 많이 의도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대가 기댈수록 이제 피하기 어렵고 또 나쁜 인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좀 약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다가 오히려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는 이런 현실에서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백화요란의 무대가 괴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은 만큼 갈등은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무대가 되는 이 북쪽 자치구 에비스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홋카이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홋카이도의 미식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좀 많이 담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자, 현성님이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 백화요란 2장에서 시네마틱 쪽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성님이 설명 이어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예, 백화요란 하면은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계승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계승전으로 시작한 이야기인 만큼 계승전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거는 1장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해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2장의 계승전은 1장에서는 이제 발랄한 막내인 유카리가 도전을 해오는 것이었으니까 좀 이렇게 잔잔하게 슬픈 느낌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 중계를 하는 키쿄의 목소리로 이 분위기를 많이
대비되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블루 아카이브의 특성상 다들 총으로 싸우니까 합을 이렇게 맞붙는 전투를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트 담당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멋지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만드셨던 아트 담당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수님? 네, 이전에 히나 대 호시노 때 액션과 학원 간의 최강자들로서의 비주얼을 보여줬다면 이번 시네마틱에서는 나구사와 아야메 사이의 서사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승전 입장 장면에서 나구사는 아야메를 바라보면서 쭉 입장하지만 아야메는 나구사를 바라보지 않으며 입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감정선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씬 작업하면서도 애니팀에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백화란 거디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현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감정선 표현을 위해서 애니팀은 두 학생의 표정에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원화팀도 클로즈업된 부분을 위해서 해상도가 높은 입모양을 또 따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펙트 팀 같은 경우에 저 흩날리는 꽃잎들과 햇빛의 표현들이 저 디테일들이 엄청나가지고 그거를 모아보니까 백화란 전반부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전반부 파트는 근접전 아까 말씀하신 게 많다 보니까 총으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콘티 초기에는 아야메가 공격을 피하는 부분이 지금보다 많아서 아쉬워가지고 작업자님께서는 또 아야메의 반격을 추가하시는 등 근접전의 다양함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볼트 액션이라는 한계로 거침없이 쏘아대는 연출을 넣기가 좀 힘들었던 점을 총검술과 아야네가 즉석으로 발을 사용해 장전하는 모습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저게 진짜 저는 전반부의 제일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작업자님께서도 아야메 발재간으로 총 재장전하는 콘티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이 컷의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작업자님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후반부도 이제 있잖아요. 네. 이어서 후반부의 경우는 황혼 내부의 모습은 콘티 단계에서 설정과 컨셉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원화팀 및 이펙트팀과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황혼 내부와 아야메의 모습을 정리해 갔습니다. 사실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분량이 많았습니다. 다 표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기에 많은 칼질을 당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워 콘티로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후반부는 또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처음에 액션씬이 많다고 얘기에 제가 참여를 했다가 방디브에서 또 속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백화란 후반부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콘티 초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편집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아쉬운 것 같아요. 초기 콘티는 액션과 다양한 카메라 표현하고 그리고 또 길이도 만만치 않게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저는 지금 봐도 분량이 길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 바뀌었을지 현수님이 대체 왜 그랬습니까? 저도 아쉽지만 다 아시면서 참 어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데 더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랑 그 다음에 이제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요 두 개가 이제 적정선을 이제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디 선까지 이제 하고 그거를 잘 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걸 한정된 안에서 정말 노력을 다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청나게 그래도 좋은 게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재님 이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아트 표현이나 일정상 어려움으로 또 디테일 할수도 많아서 전반부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현수님이 지금 제작해주신 프리비즈도 일정상 진짜 간략한 러프에밖에 그칠 수 없다 보니까 실작업은 저희 쪽에서 약간 프리스타일로 수정과 컷 추가 작업을 했던 게 조금 기억이 남긴 해요. 그래갖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까지 매주 논의하고 회의해가면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가지고 아쉬워도 현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현수님께서는 또 다시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 정도까지 완성을 해주신 작업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래도 멋지게 나와줬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시네마틱이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네마틱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더 좋은 연출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해달라고 전달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후반부의 촉수시는 후타츠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죠. 절대 콘티 담당자의 욕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 저도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업했는데요. 저도 신경 써서 한 며칠 작업했는데 콘티 담당자님은 작업한 걸 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정말 표출해 주셨는데 제 기억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예? 누구의 욕망이 더 투영된 건지는 이제 안에서만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아야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야메 현성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드디어 공개된 백화요란의 부장 아야메입니다. 1장 때부터 나구사가 계속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학생인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학생이기에 이렇게 찾냐라면서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음해도 해주셨는데요. 일부 최종장 때 저기 미치루가 반짝반짝한 인싸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태양을 떠올릴 수 있는 밝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해달라고 담당자분께서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싸에게도 인싸의 고충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마냥 천진하고 밝은 이미지만 되지는 않게 묘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디자인도 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구사가 차가운 눈을 떠올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현성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아야메는 따뜻한 태양 같은 이미지로 요청되었습니다. 이 5명을 같이 늘어났을 때 가장 부장처럼 보이는 액세서리 장식이나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의식해서 작업해 주셨고요. 누가 봐도 모난 성격 없어 보이는 육해나 아니면 또 정이 강조할 것 같은 외형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반전 요소를 담은 내러티브를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전하면 또 이런 이 이미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는 황혼이 발현된 아야메죠. 기본적인 상태와 대조돼서 날카롭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또 데드 섹시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의 라인이나 잔잔한 리듬이 느껴지는 곡선 실루엣이 너무 예쁘고요. 이 백화요란의 로어 현상이었던 쿠로카게와 화조풍을부의 컬러 톤에 맞춰서 흑화나 아니면 침식당한 표현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요 선생님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처럼요, 내부에서도 아야메 외형을 다들 엄청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이거 작업할 때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다음에 또 아야메랑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부도 다 사실 한 명의 선생님들이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네, 3D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현님. 네, 황혼 아야메를 작업하신 작업자님께서 이 당시에 괜시리 막 분위기 잡고 괜히 막 쓸쓸한 표정 짓고 막 이러셔서 왜 본인이 흑화하신 것처럼 그러냐 엄청 놀렸거든요. 네, 그거와는 반대로 결과물은 너무 잘 나온 걸 보니까 작업자님께서는 아직 황혼에 침식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안 돼. 작업해야 돼. 네, 시나리오 코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사용되었어요. 쿠키님. 네, 이번에 키비주얼을 비롯해서 시나리오 커딘이 몇 가지 제작되었죠. 이 3주차 키비주얼로 사용된 니아의 진지한 장면이나 아니면 밝게 손을 내밀던 아야메가 갑자기 차갑게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반전되는 등 이 중요한 장면의 감정 전달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히 동일한 구성으로 갑작스럽게 반전되는 아야메의 이미지가 저는 기억에 되게 강하게 남았어요. 네, 특히 시네마틱 전투가 끝난 후에 그 쓰러진 아야메와 울고 있는 나구사는 이 2D 애니메이션 팀에서 로빌러스트급으로 연출해 주셔가지고요, 요 여운이 남는 장면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마음에 아직도 계속 이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야메를 애타게 찾는 나구사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자존감이 높은 듯 낮은 듯 재미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백화요란의 전 부장 나구사입니다. 현 부장이죠. 예, 나구사는 1장 때부터 계속 동경해온 친구이자 부장이 이제 아야메를 이번에 마주하고 극복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동경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구사 또한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학생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가치 있는 학생으로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장한 나구사는 이제
예전 시나리오의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 그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게임에서 특별히 인외적인 설정을 좀 강하게 넣지는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나구사는 또 유난히 흰 피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어울리도록 선녀의 느낌도 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성님이 말씀해주신 디자인 모티브인 설녀처럼 눈이 연상되는 헤일로와 장식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화이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차갑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감춰왔던 나구사의 숨겨진 오른팔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에 공개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팔이 없는 거 아니냐 혹은 뭐 힘을 봉인한 거 아니냐 하는 여러 예측들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어떤 감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팔에 대한 묘사가 이 다른 차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것을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느낌으로 묘사돼서 저는 특히 섬뜩했던 것 같고 이 붕대로 감긴 팔이 깔끔한 나구사 대조돼서 더 사연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구사의 팔을 되돌려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로빌러스트에 대해서도 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로빌러스트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 마음을 다잡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상담류의 진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맥락은 1인칭 시점의 몰입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은한 달빛 아래에 함께 앉아있는 듯한 거리감을 담당자분께서 잘 묘사해 주셨습니다. 요 나구사의 로빌러스트는 화려한 계열의 로빌러스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인트로의 연출이나 아니면 화면의 색상, 움직임, BGM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장면 완성도가 높은 로빌러스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 번씩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출 쪽에 대해서 호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나구사는 새로 오신 분께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셔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본 스킬 같은 경우에 PV에서 꼬치 먹는 모습을 참고해서 카페 모션이나 다른 모션들에서도 나구사의 음식 먹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많이 중복되면 또 아쉬우니까 다양한 곳에서 표현을 못해서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구사의 모션 중에 백미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카페 리액션에서 저 아기자기한 손으로 자꾸 막 쳤다 폈다 하는 저 디테일이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이게 또 알아보시는 분도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구사 가구 모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기각이 되어서 사용을 못했지만 이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면 또 재밌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군대인데. 다들 뭐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다 아는 게 너무 웃겨. 역시 군필. 네, 바로 이제 니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성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백기야행에서 사실상 그 음양부가 학생회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기야행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니아입니다. 언제나 장난스러운 말투와 또 게으른 태도 때문에 약간 못 믿어온 이미지가 있기도 한데 또 이 또한 계획에 넣고 있는 좀 속을 알기 어려운 브레인 느낌의 학생입니다. 그런 탓에 좀 약간 지나치게 미움을 떠안으려고 하고 좀 선생님한테 좀 자주 혼도 나는데요. 좀 그 뒷면에 있는 속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뭐 약간 니아의 성격상 완전히 속을 드러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어른을 믿고 기대주는 모습을 묘사했으면 좋겠네요. 네, 디자인은 이번에는 현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니아의 디자인은 웃는 실눈 캐릭터로 예로부터 대체로 신비롭거나 강인한 포지션을 갖추는 경우가 대다수죠. 디자인 또한 이런 뉘앙스에 맞추어 부러진 뿔과 자줏빛 컬러들의 요소 조합하여 꽤 실력자 같다는 인사를 줍니다. 니아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거쳐 실장된 케이스인데 담당자분이 인상 표현에 꽤 확신이 있었던 편이라 첫 등장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분위기로 묘사되어 캐릭터성 완성도가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니아 했을 때 그 구도, 그 로비 일러스트의 구도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로빌러스트의 경우는 선생님이 니아를 혼내기 위해서 정면 가까이 다가간다는 맥락입니다. 여유롭고 능글맞던 니아를 당황시킨다는 게 묘한 쾌감을 주는 시점이죠. 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시점 묘사인데 잘 짜여진 일러스트에 맞춰서 애니메이션도 요소의 거리감을 묘사한 디테일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려다보는 듯한 생동감이 들어 다양한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요 뭔가 이 시점이 주는 뭔가가 있죠. 자, 연출적인 부분 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SD 효재님. 네, 담당 작업자님께서 사내에 니아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되고 아 니아는 제가 합니다. 뿔 그리고 실눈 그리고 흑막 빵이라고 옷을 봐가면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음 장면. 네. 특히나 담당 모델러분도 니아는 여기 옆부분 사이드 부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했다. 모션 작업하면서 아 노출 좀 제발 많이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카페 리액션과 스킬 모션 등 옆을 강조하는 모션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개인 욕망이 좀 들었지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호재님 저희 작업자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전 지금 처음 듣거든요. 네. 모르실 줄은 몰랐는데 다 학생들의 매력 어필을 위해서 한 거니까 봐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그 외에도 저랑 협업도 하신 분께서 칸나 수영복이랑 사오리 드레스에서도 약간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사실 여기서만 말하는 거지만 저도 거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크기를 몰래 키우거나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어느 건지는 이 이상 더 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거. 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 백화요란 이야기 생각하면 이거 진짜 다들 너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최강 일각 라이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강 일강 라이온 아니. 이 슈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약간 요괴 백물어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면서 슈로가 약간 좀 스토리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동심을 느끼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린아이처럼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대부분의 이 네이밍을 일본의 퍼블리셔한테 부탁드리고 있어가지고 이 이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부에서 그냥 약간 통칭 킹왕짱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강 머시기니까 그냥 킹왕짱으로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좀 약간 아직도 얘를 부르면 킹왕짱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입에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저희도 쉽게 떼지질 않더라고요. 국기님이 키왕짱 요괴 디자인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거 다들 엄청 재밌게 했던 작업이라서 정말 최강일강 라이온이라고 많이 안 부르고 이제 그냥 킹왕짱 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 그림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는 슈로가 최강의 생물이라면서 그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원화가 분이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같이 다 웃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5개거든요. 다리 5개 그린 것도 웃기고요. 입에서 총알을 발사한다라는 발상도 웃긴데 저 탄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고증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는 시안입니다. 시안에 네. 낙서 아니고 시안입니다. 네, 시안 프로 원화가의 그렇습니다. 시안 보자마자 이 TA팀이랑 3D 캐릭터 팀에서 낙서 느낌의 전용 쉐이더도 추가로 개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그때 R&D 할 당시에 쉐이더 이미지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오히려 어려운데. 이게 선생님. 진짜 최대한 못 그려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못 그리실 줄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잘 그리는 사람이 못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야. 와 너무 리얼하네. 진짜 이런 그림이 너무 어려운데 저 특히 코끼리 저 코 위에다가 이 그린 것도 너무 열받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 대단합니다. 재현님은 이제 모델링 팀은 과연 그럼 이 시안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사실 시안 받았을 때는 안 믿었습니다. 이걸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 내부에서는요 오히려 약간 광기에 서려가지고 언제 하나 하면서 약간 기대에 찬 눈빛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진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멋진 게 또 나왔죠. 네.
네, 저희 모델러 팀에서 전용 쉐이더도 직접 만들어보고 여러 R&D를 거쳐서 지금의 키왕짱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아직도 이제 키왕짱이 붙어가지고 키왕짱 쉐이더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또 연출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다가 또 엄청나게 또 멋있게 썼죠, 쿠키님. 네, 다들 시나리오에 나오는 연출 보셨나요? 요 쿠록하게 연출에 그대로 덮어씌운 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아트 쪽에서는 작업물을 공유하는 주간회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간회의에서는 꽤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제 요 이미지를 보기도 하는데 다들 볼 때마다 재밌다고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화 캐릭터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훌륭하십니다. 아, 귀여워. 킹 왕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으면 이제 다음 파트 어디입니까? 연출이겠죠. 그 킹왕짱 같은 경우는 작업자분께서도 킹왕짱 요게 이름에 맞게 선생님들께서도 킹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3D임에도 불구하고 2D 표현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여타 다른 작업자님들도 킹 받아야 하니까 정말 유쾌하게 만들어주신 게 지금 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쿠로카게에서 차용한 컷인하고 데스모션을 킹왕짱만의 매력에 맞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이 보고선 정말로 킹받아 해주셔가지고 작업자님께서 뿌듯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다들 재밌게 각자의 이제 염원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백화요란 이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백화요라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죠. 바로 백에서 피어난 한 송이 정정당당하게 수상승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성님. 예, 백화요란의 이제 큰 갈등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부원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여름 이벤트를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해수욕장도 다녀오고 풀장도 다녀오고 굉장히 좀 수영복 입고 갈 만한 데는 다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남아있나라고 하다가 저희가 수상 놀이기구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그 유행했던 약간 주말 예능 중에서 풍산 슬라이드 타고 막 그 닌자 그 챌린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담당 라이터분께서 그쪽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잘 구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편에서 뒤처리를 하느라 많이 고생을 했던 키쿄와 렌게에게 이 배려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메인에서 자고 있는 중으로 나온 아야메 수영복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아야메는 나중에 언젠가 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나구사한테 사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될 게 좀 있죠. 네, 키비주얼 너무 잘 표현됐어요, 쿠키님. 네, 이 커다란 사건 이후에 이 밝은 분위기의 백화요란 학생들의 키비주얼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메인이 되는 캐릭터들 외에 뒤쪽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하게 많이 그려주셔서요. 왁자한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요 다들 이벤트 PV 보셨나요? 요 이벤트 PV에서 작게 그려진 유카리가 확대 구성돼가지고 이 담당자분께서는 걱정이 많았는데 워낙 꼼꼼히 그려주셨어서 오히려 자연스럽고 전 좋은 분위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꺼내서 죄송하지만요. 네. 이번 이벤트 PV는 노래도 좋고 정말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학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실지 기대가 되네요. 바로 말씀대로 키쿄 수영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님. 네. 백화요란의 참모이자 유카리의 보호자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 키쿄입니다. 그 블루 아카이브에 고양이 귀 달린 학생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키쿄는 독보적으로 현실에 고양이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좋아도 싫은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큰 소리 싫어하고 실내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물놀이를 싫어한다는 컨셉인데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약간 물을 극복하는 키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키쿄는 유능한 참모이니까 물 정도는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디자인도 이어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담당자분이 키코라면은 평소에는 절대 안 입었을 법한 복장인데 이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꾹 참고 입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랩 요소가 레이어드된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보이지만요. 조금 살펴보면 꽤나 작은 면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시안 진행 당시에 야, 이 디자인은 좀 좋은데 면적이 작은 부분이 좀 검열이 걱정되니까 조금만 면적 늘려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 담당자분이랑 팀장님이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자, 왜 달려오셨는지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첨부 이미지는 각 디테일이 왜 좋은지 감상을 적어주신 자료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공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블러 처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굉장한 온도감으로 절대 지금 면적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셔서 저도 요청을 철회했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위축돼서 포기할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신껏 목소리를 내서 관찰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적혀 있는 고수, 장인 이런 거 너무 이제 웃기지 않나요? 진짜 길다. 네. 아, 장난 아닙니다. 로비 일러스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큐의 로비 일러스트는 한낮의 해변에서 해먹에 누워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채도 높은 블루톤의 무드랑 그리고 한색과 난색의 대비로 시원한 여름 느낌이 물씬 나고 있습니다. 요 키큐의 포즈와 표정이 요망 그 자체로 너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트로에서 손을 이용한 액팅도 감성을 증폭시키는데 또 한몫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쵸. 저 표현 너무 잘 됐죠. 요망한. 네, 3D로 넘어갈게요. 네, 수영복 디자인이 작업자님의 취향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의상을 모델링할 때 이제 디자인상에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모니터 화면 옆쪽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키큐의 수영복 디자인이 범상치가 않아가지고 작업자분 모니터 화면이 너무너무 후끈후끈거려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거 진짜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아주 재밌게? 모르겠다. 즐겁게. 네, 즐겁게 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호재님 연출 쪽도 설명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키쿄의 담당자님께서는 이상하게 작업을 하실 때 키쿄 ASMR이 없다고 간사 ASMR 듣고선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왜? 모션 작업 전에 아까 그 니아의 모델러님께서 넌지시 또 오셔가지고 겨드랑이를 더 보여줘야 합니다. 열심히 깎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 키쿄 수영복의 모델링을 받았을 때 작업자분의 집념이 담겨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셔서 영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보면은 키쿄의 해당 커진을 잠시 보면은 모델러님 그리고 모션 작업자님께서 그 부분의 표현을 굉장히 신경 써주신 게 아직도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션들도 그 좋은 건 두 번 봐야죠. 네. 네, 다른 모션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백미죠. 이거 그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었던 데스모션인데요. 그 당시 인게임상에서 무너지는 해먹의 만화적 표현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잘 돌아가가지고 그대로 진행했고 무한동력은 아쉽게도 밸런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더 빠르고 재밌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작업자님도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게 게임 디자인 쪽에서 원래 그 무한동력 같은 그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를 농담으로 얘기한 거를 그냥 작업자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모션들도 너무 그 키쿄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유카리 수영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성님. 네. 백화요란의 막내이자 모두의 귀염둥이 영애님이 이제 유카리입니다. 원래 은연중에도 묘사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특히나 세상 물정 모르는 귀한 집 아가씨라는 면모를 조명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시민 수영장에 처음 간다든지 아니면은 금전 감각이 묘하게 어긋난다든지 그런 점에서 이런 느낌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집안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걸어가는 점이 유카리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유카리 전설은 여름의 더위에도 굴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디자인 설명 현수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카리는 모던한 느낌의 수영복에 열대지방 느낌이 드는 액세서리를 조합한 게 포인트입니다. 시안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가 바다에 오면 어떤 옷을 입을까? 내러티브 관점에서 방향을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약간 순박한 듯 자연스러운 느낌도 귀엽지만 유카리라면 바다에 가면 이런 느낌 하고 입었던 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던한 계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로비 일러스트는 이렇게 표현이 너무 잘 되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로비 일러스트는 유카리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하러 간 선생님에게 감격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유카리도 정말 귀엽긴 한데 담당자분은 흔히 절경뷰라고 불리는 묘사에 엄청나게 집중해 주셨습니다. 로비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도 일이었지만 더 자세한 묘사를 하고 싶어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욕망과 개발자로서의 절제력 사이에서 인내하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해서 더러질 때마다 너무 같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인내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자, 그럼 이거 3D 왠지 누가 만드셨을지 알 것 같은데,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업자님께서 원래 유카리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너무 빵떡빵떡한 느낌은 좀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오리지널 유카리에게서부터 뭔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늘 생각해 왔던지라 막상 작업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카리 가슴이 좀 작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비교적 키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덕분에 우리 유카리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멋져. 네, 호재님 연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업자님도 유카리의 조금 천진난만한 아가씨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자 지금도 보시면 다양한 표정들을 활용을 해주셨는데요. 스킬 모션에서는 원래는 단순히 파도에 쓸려가고 유카리가 쓰러지는 모션이었지만 유카리라면은 파도에 휩쓸려도 다시 긍정적으로 일어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모션으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역시 유카리 수영복은 복장에 맞는 청량함과 하늘거리는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귀여운 유카리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주 건전한 수영복 차림. 저 다 걸치고 있으니까 사실 다 건전한 거거든요. 네, 다음은 렌게의 수영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여기도 걸치고 있어요. 네, 현성님 부탁드릴게요. 네. 백화요란의 이 돌격대장이자 청춘을 구가하는 소녀, 렌게의 수영복 차림입니다. 렌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옷도 꽤 노출이 심해가지고 수영복이 어떻게 나오려나 좀 기대 반 걱정 반을 했는데 기대한 만큼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쿄랑 데뷔 때는 액티브한 활동적인 요소, 서핑보드나 저런 그 가방 같은 것들을 배치해가지고 뜨거운 여름의 서퍼 같은 느낌이 나서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활발한 렌게답게 반다나와 쇼팬츠 그리고 스포츠백 오렌지 컬러를 조합해서 건강미 넘치는 귀여운 수영복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렌게는 호탕한 한편 소녀스러운 면도 있으니까 이 노출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신경을 쓸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 다음 시안을 보시면은 아주 신경 안 쓰고 비키니만 입었으려나 아니면은 뭔가 걸치고 싶었으려나 고민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안에서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운턴 히테일도 참 귀여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로빌러스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렌게 로빌러스트는 밤바다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맥락입니다. 의도적으로 좀 키쿄랑 대비되는 환경으로 기획돼 가지고요. 낮에는 키쿄랑 그리고 밤에는 렌게랑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알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맞이하셨다면 말이죠. 네, 그림적으로는 어두운 환경의 불꽃놀이에 따뜻한 조명이 대비돼서 감성적인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애니메이션 담당자분도 일렁이는 조명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특히 인트로에서의 심도 표현이랑 눈에 담긴 불꽃의 움직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국기님께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또 갖고 오셨잖아요. 네, 나구사죠. 네, 나구사는 아직 실장 전이지만 이참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하얗고 창백한 색상의 조합으로 나구사의 눈 속성과 어울리는 수영복의 디자인입니다. 요 그동안 고생을 이겨낸 시점인 만큼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심리적인 성장을 거친 상태를 반영해주고 싶어서 가능하면 깨끗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고 하시고요. 요 담당자분이 허리끈 장식에 이제 나구사를 의미하는 물망초 디자인을 넣었는데 이걸 알아봐 주신 선생님분들이 계셔갖고 기뻤다고 합니다. 나구사도 얼른 실장돼서 다른 모습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이벤트는 사실 이건데. 근데 이거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 비하를 좀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근데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아니죠. 다음 개발자 코멘터리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호재님 여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스페셜 학생이 포함된 합동 승리가 처음으로 실장이 되었어요. 그 이벤트 준비로 바쁜 와중에 이게 구현이 가능한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티파티는 셋이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개인 욕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최대한 해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재현님이 진짜 여기에 꼭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잖아요. 네, 보셨겠지만 정말 모든 학생들의 신체 부위에 공을 들였는데요. 네, 특히 하스미의 엉덩이, 미카의 겨드랑이, 네, 이치카의 배, 나기사의 가슴, 세이야의 다리.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액션 맛집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키보토스 안에서 잘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비화들은 다음 개발자 코멘터리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벤트는 저희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 이제 데카그라마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현성님 데카그라마톤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설원을 배경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데카그라마톤 2장의 내용인데요. 사실 데카그라마톤의 백미는 데카그라마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도가 된 이 거대한 메카닉들, 흔히 예언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인데, 이 예언자들이 총력자 내 보스로도 사용되다 보니까 리소스 비용이 진짜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작 일정을 좀 짜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실시간으로 고생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러스트나 컨셉은 좀 막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구현하려면 진짜 전투팀까지 다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 요소라 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대설원을 비주얼로 이 바탕으로 펼쳐지는 비주얼도 굉장히 신선하고, 또 무엇보다도 일부 최종 편에서 이 마저 못 끝낸 리오와 게임 개발부의 화해나 아니면 또 모두가 궁금해하셨던 K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볼륨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한 작업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이번 이 데카그라마톤 시나리오 라이팅을 지금 담당해주고 계시는 현빈님이 굉장히 집필 속도가 빠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일정 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디자인적인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기님? 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극지방에 방문하기 위해 방문한 학생들의 일상 동복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데카그라마톤 시나리오 읽어봤을 때는요, 뭔가 규모감도 그렇고 왠지 극장판 같은 외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번 시나리오 전용 복장의 등장으로 그 느낌이 물씬 전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6차 PV 제작 단계에서 컨셉 아트가 선행되어 있었어 가지고요, 컨셉 아트를 좀 보여드립니다. 네, 다들 귀엽고 각자 개성으로 여러 방안 대책 잘 세웠는데 리오만 얼죽코인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리오답게 잘 해석해 주신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딩으로 둘러싼 희말이랑 대조되는 관점에서도 꽤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국기님? 네, 임시로 K의 새로운 소체도 등장하게 되었죠. 네, 이번에 K가 키링의 데이터를 복구해서 임시로 정착하게 된 아마스 소체입니다. 네, K가 차라리 데이터로 돌려달라고 할 정도의 외형이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묘사가 있어서 초기 시안 중에는 아방가르드 베이스의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리오가 이 아마스의 부품을 조합해서 급조했다는 맥락으로 선택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K 입장에선 다행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시안에서부터 울고 있는 표정이 웃겨갖고 공연할 때마다 다 같이 웃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아,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와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다음은 호크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호크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0명의 예언자 중 여섯 번째로 등장한 이 데카그라마톤의 사도인데요. 예. 이 호크마의 그 기획 단계에서 처음부터 요건 꽤 오래전부터 변신하는 메카닉 넣고 싶다라는 요구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변신하는데 그게 공룡이어야 한다라는 요청까지 있어가지고 갓겜의 상징 아닙니까? 갓겜. 그럼요. 갓겜, 공룡, 가시, 예, 점프 그 중에 하나 공룡을 넣었는데 처음에 저도 이걸 듣고 컨셉은 정말 좋은데 변신하면 사실상 2개 만드는 비용이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트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아트 입장 들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호크마의 주요 요청 내용은 배에서 공룡으로 변신해야 함이었습니다. 이거 지금은 결과물을 다들 살펴봤으니까 그렇구나 약간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꽤나 좀 벙친 느낌이 있었고요. 뭐 배를 공룡으로 어떻게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향후 주제 설명을 위해서 담당자분을 조금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원화의 담당자분은 코코산도님입니다. 네, 그래. 네, 그래도 취미로 3D를 상당히 연마해온 분이라서요. 이 배를 먼저 디자인하고 3D를 직접 제작해가면서 자르고 보강해서 공룡 상태로 변신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제 진행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 유능함에 감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바운더리가 참 넓다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걸 받은 3D 팀은 어땠나요? 네. 네, 코코 산도님의 3D 시트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요.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크마를 작업하신 분은 평소에도 메카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즐겁게 작업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모델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연결 부위라든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엄청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열심히 이럴 때 좋은 표현이 있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 연락 주십시오. 네, 다음 이제 연출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불을 뿜는 변신 공룡 로봇으로 컨셉을 잡고 스킬이랑 전투 메커니즘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이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주얼을 2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아마 이제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발리스타로 인한 포박 장면이죠. 저렇게 해가지고 꽂히는 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광범위한 브레스, 그리고 이 브레스를 막아내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이제 2가지를 핵심 비주얼로 이제 하려고 했고요. 이게 진짜로 엄청나게 복잡한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호박도 하고 대포도 쏘고 막 이런 거 다 하려고 했는데 전투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포까지는 좀 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당연히 아트랑 프로그램을 가져갔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듦?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 멋진 모습을 또 선생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결과물이 모두가 만족하는 형태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또 연출팀에도 있잖아요. 네, 경성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브레스를 방패로 맞고 피하는 연출은 프로토타입 때부터 하고 싶었던 연출인데 이번에 만들 수 있어서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호크마 커진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변신 로봇으로 기획되어 처음 기획 때부터 아트실 내부에서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완벽하게 변신이 가능하게끔으로는 모델링으로서 구현이 너무 어려워서 변신하는 뉘앙스만 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저게 그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블루아카이브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오버히트, 드디어 저 비주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오버히트에 테라마키나가 있는데. 아, 그 얘기까지? 네, 호재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크만은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호크만은 처음에 초기 기획 레퍼런스로 고질라 같은 이족보행 변신 로봇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이거 내가 한다 했는데 아쉽게도 나온 거는 이족보행에서 사족보행이 돼가지고 이거 어렵다. 잘못 골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역시 아방가르드랑 그레고리오 선택한 사람 초이스는 남다르다면 조롱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아, 그래도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잘 나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연출은 현수님의 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을 다시 한번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의 모델링이 변신하는 게 아니고 배 형태 그리고 공룡 형태 두 개를 교체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변신 로봇 완구 기획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 자문 구해고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후작업을 해주시는 담당 이펙트 분들 덕분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변신 로봇의 맛을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그 핵심 비주얼 그거에 대해서 설명 더 해주실 거 있으시잖아요. 저 호크마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로기 모션이죠. 줄 표현. 줄 표현을 이펙트로 해야 되는가, 3D 모션으로 해야 되는가 논의 과정을 했었는데 3D 모션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호기롭게 까짓것 해보죠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치 변경이 몇 번 되고 모션이 자꾸 제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줄만 한 일주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아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시 선생님들의 호크마에 대한 긍정적 반응하고 변신 로봇의 로망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작업하셨던 분들이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카그라마톤 이야기의 또 보스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 보스가 하나 더 있죠? 아니, 티페레트입니다. 티페레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티페레트는 2장이 이제 기획되고 난 뒤에 기획된 보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서론을 배경으로 하는 약간 그 거대 로봇을 구상하다 보니까 먼저 배경 설정을 좀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았던 것이 스발바르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가 모티브가 되었는데 여기에 로봇이 있으면 뭔가 생명을 지키는 AI라는 느낌이 뭔가 SF의 클리셰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섞어서 자연스럽게 기획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관심이 많은 소프가 많은 영향을 받기를 희망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종자 저장고의 설계자는 붉은 겨울의 모 학생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쓰려고 했었고 진짜 붉은 겨울의 그 오비 설정을 자꾸 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자꾸 스토리가 날아가요. 아니 왜 진짜 이런 식으로 날린 스토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스토리를 진짜 키보토스 내부에서만 이 흉흉한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빠른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설명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국기님. 네, 3D 베이스의 시트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페레트의 디자인 담당자분도 코코산도님입니다. 이 데카그라마톤 후반부에 등장한 메카닉 계열의 디자인은 거의 코코산도님이 진행해 주셨는데 이 티페레트쯤 도달하니까 그냥 시작부터 각서를 하고 3D2를 켰다고 합니다. 네, 중심, 심장 등의 키워드를 연상하면서 디자인했고 손가락 형태의 서브 유닛이 보조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이 티페레트는 로봇이면서도 디자인 모티브가 주요 장기인 심장이고 종자 보관소처럼 생명에 대한 대비적인 표현이 꽤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요 코어가 되는 중심에 새싹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대비 표현이 더 잘 되겠다 싶어서 넣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 낭만이 있다는 표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과 생명의 조합은 요 낭만 있는 클리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시트를 처음 받았을 때 코어 안에 있는 저 새싹과 흙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 모델링이 워낙 곡선이 많다 보니까 이 최적화 문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빠지지 않았나요? 네, 빠졌습니다. 인게임에서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3D 이어서 그럼 설명 진행 더 해볼까요? 네, 티페레트를 제작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티페레트 특유의 위압감이랑 신비로운 카리스마를 살리는 거였는데요. 특히 심장 모양의 코어와 서브 유닛들을 제작할 때가 무척이나 즐거웠었습니다. 세 마리의 서브 유닛이 약간 손가락 형태의 다리를 가진 거미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손가락 다리를 가진 유닛이 세 마리나 동시에 등장을 하는 바람에 폴리곤 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고 작업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 죄송한데 폴리곤 수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였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 심장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이 게임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것이 한정된 이제 자원 안에서 얼마만큼 이제 보여줄까를 결정하는 작업이라서요. 네, 연출적으로도 이제 티페레트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레이저 포를 이제 발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의 변주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장치로 그 첫 번째부터 이제 고려를 했었고 뭔가 좀 그 학생들을 다르게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던데 네 그거는 좀 너무 조금 과했어. 네 어쨌든 N이랑 TA랑 이제 구현 쪽 전부 모두 노력해가지고 이걸 다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최적화 얘기에도 같이 얽혀 있는 거라 호재님도 정말 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담당자 분들이요. 자, 넘어갈게요. 네, 티페리티는 오프닝에 코어들이 전설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었죠. 담당 작업자님께서 거미가 몸을 타고 기올라오는 느낌을 잘 살려서 작업하면서 이거 선생님들의 반응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 공개되고 나서 반응 또한 생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좀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브 모션도 따로 보니까 기겁할 만한 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작업자님도 뿌듯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게임 모션으로 넘어가서 티페레트의 컨셉이 심장 모양이다 보니까 강철의 심장 느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논의도 저랑 같이 많이 했었는데 티페레트는 스킬수에 비해서 움직임 표현마저 제한적이다 보니 모션 바리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완성된 걸 쭉 보니까 이펙트와 카메라 기미까지 들어가고 티페레트도 총력전으로서 유형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것도 만드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네요. 자, 게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진짜 찐막. 그러면 찐막. 바로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를 꼭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6차 PV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예, 현성님. 예, 이 6차 PV 처음 작업 착수한 게 아마 작년 4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마감이 12월이었으니까 정말 애니메이션 발주치고는 꽤 많이 늦은 상황이었었죠 그때.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저 아마 그때 막 팀장 되었을 때 그 경소님이 처음으로 부탁한 작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발주서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5, 4, 3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사실상 여기 발주를 할 때는 이 데카노트 2장의 결말까지 대충 예상을 하고 플롯을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빠르게 스토리보드 짜고 컨셉 짜는데 라이팅 일정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미님이 워낙 속필이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 죄송하게 뭐 어쩔 수 없죠. 해야 한다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와는 별개로 작업물이 너무 멋지게 나와가지고 보고 너무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데 현성님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특히 국기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게 새로 디렉터 분들이 발령난 시점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이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았을 거예요. 저도 거의 몇 주간은 잠을 안 잤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넘버링 PV가 아마 작화 애니메이션을
으로 제작돼서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 참에 좀 의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6차 PV는 넘버링 PV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의 정지화 형식의 PV들도 오랫동안 전개해 오면서 이제는 어떤 아이덴티티처럼 자리 잡아왔지만요. 이 정지화 PV의 기획 의도 중에서는 이 장면 소재를 제공해서 애니메이션 PV 제작으로 이어지기 위한 빌드업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첨부 이미지는 세컨드 PV, 2차 PV죠. 내부 브리핑 문서 중에 일부인데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넘버링 PV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길 바래왔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PV 만들어주세요 하는 저 짤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죠.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요. 결정적으로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마케팅 소재로 IP 애니메이션 시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개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다음 스텝으로 좀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무사히 첫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장면들 좀 둘러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네, 각 장면도 한번 둘러보면요. 6차 PV는 향후 데카그라마톤 전개의 하이라이트를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강철 대륙의 입성과 학생들의 새로운 전투 복장, 말쿠트와의 결정 등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어서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내용이 되길 바라고요. 이후부터는 PV 제작 과정을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자료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사전에 픽스해야 되는 시점이나 분량이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팀도 굉장히 고생 많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사실이고요. 네, 미리 설정에 맞춰야 하는 시나리오 팀이나 컨셉 아트 제작하는 2D 부서도 이제 부하가 상당했고 3D 관련 부서들도 이 컨셉 제작하는데 동원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 다들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진짜 다 하나로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려면 이 설명을 이제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목적으로 또 만든 문서가 따로 있잖아요. 네, 이 제작 과정 중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지화 PV를 제작한다고 가정하고 묘사해야 되는 장면을 음악에 맞춰 구성해서 이제 협력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자료로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라서 이 단계를 되게 다양한 명칭으로 묘사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편의상 레퍼런스 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해당 이미지를 토대로 개발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이제 장면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추고 작업하기 위한 설계도 역할입니다. 이 장면 정보와 세부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성 레퍼런스 위주의 구성이라서 이게 내용은 자세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요 당시에 선행되었던 컨셉 아트들도 이어서 같이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입사하면 볼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장면들에 나왔던 그 등장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는 말쿠트입니다. 국기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PV에 등장하는 무장 상태의 말쿠트 컨셉 아트입니다. 이 말쿠트는 인외적인 느낌과 조형 미학을 동시에 담아내기 위해서 난이도가 꽤 높았고 화이트 베이스에 배색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꽤 디자인 테크닉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멋지게 잘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요 오리지널 말쿠트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이 3번 정도 거의 완성했다가 다시 뒤엎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요 드라반이 대부분 유실되긴 했는데요. 리스트 중에 하나는 남아 있어서 이번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프로토타입의 말쿠트이고요. 당시에도 꽤 괜찮았어서 이거 파루르 팀장님 이거 대체 왜 바꾸냐, 바꾸지 말자 막 이러면서 날뛰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디자인하길 잘했다고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계승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프로토타입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좋아서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렵겠죠. 자, 아인소프오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인소프 오르입니다. 이 말쿠트가 완성형의 소체라면요, 아인소프오르는 결함이 있는 미완성형으로 의도하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성숙한 아동의 모습이고 각각 신체가 기계 부위로 일부 구성되어 있는 등 멀끔한 말쿠트와는 좀 대조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컨셉을 잡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실게요.
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원화턴에서 꽤나 자유롭게 컨셉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이거 아이디어를 만화로 옮긴 것도 재미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만화 외에도 이미지에 있는 컨셉 전반이 이제 100%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요. 기본적인 분위기는 꽤나 많이 반영돼서 시나리오 팀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코트랑 이제 아이스 오프 오로도 봤는데 이 6차 PV에서는 또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복장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번에 등장한 전투복의 컨셉 아트들을 공유드립니다. 이 본격적으로 정비를 마치고 대광철대로 결전 용도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는 맥락의 디자인인데요. 항상 제작용 시트나 완성 일러스트 위주의 작업들이 많았는데 이번 자료들은 그야말로 컨셉 아트라는 느낌이라 바쁘지만 다들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다른 이미지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압축해서 보여드리느라 이미지에 크롭된 부분들도 꽤 있는데요. 각각의 디테일한 의도도 분명히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있어서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모모이 마시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아, 네, 배경도 사실 엄청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배경 컨셉 아트도 이어보겠습니다. 요 PV에 노출되는 장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생활 무대가 되는 수송선의 컨셉 아트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구조를 맞춘 내부 시설 등이 상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주무대가 되는 것도 있죠. 네, 주 무대가 되는 강철대륙과 그 내부의 디테일도 잠시만요. 상세히 제작해 주셨는데요. 네, 대형 사고를 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강철 대륙의 디자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작업들을 이제 토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경선님이 상당히 많이 보여줘 버렸네요. 아이, 안 돼. 네, 이제 곧 마무리지만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컨셉 아트다 보니까요. 이전 페이지 유지해 주세요, 경선님. 네. 아, 열심히 이러고 삽니다. 컨셉 아트다 보니까요. 완성되는 결과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당 작업들을 토대로 PV를 제작해 나가는 기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PV 제작에 필요한 내부 컨셉 아트들을 문서화한 것인데요. 네, 짤막하게 보여드린 것 외에도 사실 훨씬 더 많은 컨셉 아트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상세히 리뷰하지 못해서 아쉽지만요. 언젠가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아까 찐막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진짜 많은 얘기들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진짜 준비할 때 이거 시간 안에 이거 딱딱딱 맞춰서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다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도 되게 기쁩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다들 만족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기 다음 개발자 코멘터리도 이제 또 새로운 것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다들 이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하시면서 여기 준비하신 이 많은 패널분들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성님. 예, 뭔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수로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도 되는데 저희 게임이 이제 청춘과 이 미소녀의 이야기인데 아저씨들의 뒷사정을 너무 많이 말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썰풀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즐겁고 보람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기님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정말 기간 동안 참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집 없이 이야기 나누려다 보니까 꽤 긴 코멘터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코멘터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생방송이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나 가깝게 선생님들과 마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블루 아카이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이게 개발자 코멘터리가 처음인데 이렇게 그 처음을 유관객 생방송으로 하게 되신 두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님?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 팀 또 대표로 나왔는데 굉장히 떨려가지고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긴 내용 봐주시는 선생님들에게는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요새 애니팀하고 이펙트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연출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현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아까 이제 선생님들 눈빛들 보는데 약간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캐릭터 모델러 팀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튜디오 여러분들 너무 애정합니다. 아, 네, 마지막은 이제 저도 소감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개발자 코멘터리 준비하면서 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시나리오 디렉터님처럼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에 뭐 어디서 이제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열심히 그 준비한 만큼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것들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뜻깊고 소중하고 이런 또 열띤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계신 많은 저희 개발자 그 MX 스튜디오 분들이 다들 이제 이걸 보면서 힘내면서 다음 업데이트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개발을 하는지를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그 힘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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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